안녕하세요. 호시담 마음쉼표입니다. 저는 호시고요. 오늘도 풀꽃님, 써넘님, 편들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써넘님 모시고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네. 예,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저 이제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오늘? 완전히? 이별을 구하시는 겁니까? 함께 가실 수 있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어요? 마지막 시간인데. 저요? 울면서 오신 건 아니죠? 예. 저는 일단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계속 함께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방송으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인가 봐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저기 어떻게 잘하실 수 있는 주제로 다시 준비해서 모실게요. 아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여튼 오늘 그 6번째 시간 마지막 편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고민사연 끝까지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30대 남성이신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결혼 6년차 남편입니다.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서 장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 씻기는 것부터 요리, 청소까지 다 해놓고 가시거든요. 물론 몸은 편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 사이 일까지 개입하려고 하실 때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네요. 얼마 전엔 둘째를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저에게 묻지도 않고 보약을 지어 오셨는데 제가 불쾌하더군요. 아내는 마음이 여려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제가 장모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편인데 이번엔 제가 좀 화가 많이 나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저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2주째 아내도 장모님도 저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과드리는 게 맞기는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이 사유와 장모님 사이 이 어려운 관계에서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편들러님은 아직 사위 아니시죠? 네. 그런데 사연 들으시면서는 예비사위. 그래도 좀 편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굉장히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 장모님, 장인어른, 시부모님 굉장히 어려운 사이잖아요. 제가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결혼에 대해서 제 가치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론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지만 이런 특수관계,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런 장모님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한 어떤 예우와 이런 해드려야 되는 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떤 태도를 내가 유지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처럼 트러블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되게 걱정되네요. 사연자분의 지금의 이 심정이 너무 공감이 되시나 봐요. 네네. 풀꽃님은 어떠셨어요? 이거는 뭐 장모님 아니라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 하셔도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딸의 입장으로서 또 사위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찌됐건 또 가족 안에서 어른이 해주시는 마음은 또 감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경계 설정을 해야 될지 같이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 현직 사위이신 분은 이제 써넘님이 유일해요. 그렇죠. 공감 팍팍 되시나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장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모님이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또 부산에서 생업이 바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개입이 많지는 않아서 사실 크게 공감은 어렵지만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이런 편이시라서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어머님을 좀 대입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사연자님께서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이 사연 물론 이 사연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그럼 이제 이 아까 편들러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모님, 뭐 시어머님, 시부모님 참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지 오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연에서 장모님과 제가 직접 소통한다라고 하신 부분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가족에서는 어떻게 이런
이 구조가 가능하게 됐을지 풀권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 사연에서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셔가지고 집안일을 거의 다 해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댁이 좀 가까우신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러다 보면 요즘에는요, 사실 뭐 장서 갈등에 대한 이슈도 많지만 또 그 사위와 장모님, 장인어른하고 사이가 오히려 친부모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지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소통은 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안 좋은 얘기는 배 낳아서 낳은 자식과 부모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이렇게 결혼 관계로 맺어진 자식들도 충분히 하면 좋은데 불편한 얘기는 혈연 관계 아니면 계약 관계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불편한 얘기는 딸과 엄마가 하는 게 더 나은데 따님이 또 마음이 여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여린 것과 할 말을 못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이따 말씀 나눠보고 싶긴 하네요. 네. 그 아내가 마음이 여린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그리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번에 이 갈등 상황도 그렇고 약간 좀 캐릭터가 보이시죠? 네. 이분의 이 캐릭터도 이런 소통을 만드는 데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 네.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실지 좀 감이 오기도 하는데 불꽃님 뭐 어떻게 보셔요? 네.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저희가 알아서 한다라고 네. 하면서 큰 소리를 내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워딩을 그대로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이게 큰 소리 내는 느낌은 좀 아니고 강렬하게 자기 불편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맞벌이 부부라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부부 사이의 일까지 개입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장모님께 저희가 맞벌이라서 아이의 양육이나 집안일 정도까지는 원하시지만 우리 부부 안에서의 상호작용이나 결정이나 뭔가 가족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부부 중심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고 때로는 계획을 말씀하시거나 필요한 것들을 먼저 세팅해 놓으시면 그건 약간 침범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는 불편하니까 불편함에 대한 강렬한 표현으로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원래 뭐 자기 영역을 침범받는데 뭐 유쾌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저도 제 안방을 누가 막 청소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아예 뭐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는 분을 부탁을 드리지 않는 이상은 부모님이 오시던 누가 해주든 싫을 것 같거든요. 제 책상을 정리해 주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얼마만큼 말씀해 보셨는데도 장모님이랑 소통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불편한 마음만 있고 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명확하게 전달은 된 적이 없었는데 폭발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참고로 친정 부모님하고 합가해서 같이 산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이 사연하고 똑같은 일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둘 다 바쁘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자꾸 집안일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뭐 이러려고 하는데 저희는 둘 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아니라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역을 나눴던 것 같아요. 안방을 그러니까 거실을 중점으로 저희 공간인 서재랑 저희 방은 청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 그다음에 빨래 바구니도 저희가 밖에 내놓은 옷은 뭐 같이 한꺼번에 돌릴 수 있지만 안에 있는 건 저희가 뭐 바쁘던 뭐 하던 주말에 돌린다. 이런 걸 충분히 좀 말씀을 나눴을 때 이제 그래도 저희가 바빠서 막 더 쌓이고 뭐가 하면 막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도움보다 마음이 나는 편한 게 집에서 정말 충족받고 싶은 포인트인데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이건 도움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놔두시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는 정말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싫은 게 아니라 정말 편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내분이 엄마를 위해서 사실 또 도움 안 받고 싶은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는 거를 조금 말씀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정말 그걸 못하는 분이라면 사위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거든요. 자식이니까. 그랬을 때 어머니 저희는 이런 도움받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이런 뭔가 결정을 하거나 둘째를 낳는 부분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저희한테는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것보다는 저희를 좀 미덥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섭섭하다고 그냥 이런 얘기를 저는 좀 진솔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역 좀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말로 전달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했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을지는 지금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2주째 이분이 아내랑 장모님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시니까 일단은 이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되잖아요, 선업님. 네네. 네. 이렇게 풀어야죠. 이분이 사과를 받고 싶기도 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장모님한테 지금 마음이 둘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갈등이 있고 나서 어떻게 대화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의 성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분한테 제일 잘 맞는 방식일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람 아까 전에 뭐 저희가 전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SNS 문자 이런 얘기하고 뭐 음성에 대한 얘기했는데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왜냐하면 차분하게 이분은 약간 좀 감정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쉽게 제가 봤을 때 또 얘기하다 보면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을 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그 편지 안에 좀 쉽진 않겠지만은 장모님의 의도를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쁜 의도는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를 낳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냥 누구나 둘째를 낳기 때문에 낳는 게 아니라 혼자니까 외롭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철수가 있다면 철수가.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이를 더 생각하는 마음에 지금 먼저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너무 이제 장모님의 어떤 의도를 읽지 못하고 일단 제 감정부터 표현해서 또 죄송하다. 순간 나는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풀꽃님 말씀 주신 대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장모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좀 침범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마음에 있는 거를 최대한 글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네.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대화를 하면은 또 어느 순간 본인의 또 코너로 몰리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편지를 써보는 게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중간에서 또 나의 엄마기도 한데 남편은 이 말 한마디를 계속 곱씹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내 남편인데 중간에서 어떻게 좀 편을 들여야 될지 모르고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좀 편지를 2장 정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예, 2장. 예. 그래서 와이프에게 한 장, 예, 장모님께 한 장. 저라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편지 한번 쓰고 난 다음에 밥 한 끼 하시죠 한 다음에 이렇게 좀 하면은 예,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편지 솔루션 어때요? 자꾸 호신님한테 이런 확인 받으시려고 하는. 네.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2장 아유, 중에 두 장. 네, 2장 한 장 아니고 2장. 네, 네, 2장 그렇죠. 쓰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제안드렸고요. 하면은 갈등이 상당히 많이 줄지 않을까. 네, 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읽어보면서. 예, 예. 네, 선생님께 제가 질문 드릴 거 뒤에 또 있어요. 네네네. 잠깐 쉬시고 편들러님은 아니, 이렇게 무섭네요, 이렇게. 마음 반반이고 이런 순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세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저 사람한테 받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런 순간.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거를 스스로 정리하고 좀 침착해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가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얘기해야 하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제 정리가 되고 뭔가 상대방이 어떤 또 나를 흔들어도 약간 이 정도면 안 흔들리겠다라는 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저도 그냥 우선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미안했던 마음 그리고 섭섭했던 마음. 그러니까 뭔가를 해줘. 너가 이렇게 해줬어야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줘라고 이제 요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요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나 거기서 섭섭했어. 이런 게 좀 내게 아팠어라고 좀 덤덤하게 최대한 얘기하려고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써너님 말씀처럼 또 대화하다 보면요, 이 감정이 막 섞이면서 되게 어려웠는데 글로 써봐야겠어요. 좀 두 장. 네. 여자친구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아하세요. 편지만 드리는 것도 괜찮을까요? 혹시 거기에 꼭 뭘 드려야 또 가나다 이런 거 나와야 동봉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사실. 동봉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사실 뭐 머니라든가 또 가엔다 아시죠? 그런 것 좀 같이 가면 좋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정편에서 얘기하신 거라. 가엔다요?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 가짜 돌림이 대부분 발렌시아가라든가 다짜는 프라다라든가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 위기는 그렇게 해서 편지 2장과 동봉할 그런 것들 해서 좀 갈등을 넘기시고 나서는 이런 상황 또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사연자이신 사위분과 사위분이 장모님과 소통할 때 어떻게 좀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인데 되게 둘째라는 것 자체가 이 어떤 문제 사안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사실.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좀 철두철미하게 너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존중과 감사의 표현만 하고 본인이 할 말을 또 못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언어를 자극적이지 않게 순화시켜서 말씀 주시게 되면 웬만하면 부모님들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부분의 애로사항인지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물질과 그리고 또 메시지가 담겨있는 편지 함께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장모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저는 다 얘기하거든요. 진짜 그냥 장난 삼아서 장난도 치고 장모님이 이렇게 안아서 들었다가 내려놓기도 하고 막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만하시죠?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공감력이 좀 떨어졌네요. 오늘이 이게 의사소통 마지막 편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동안 잃어버린 의사소통의 대가의 모습을 나는 잘하고 있다, 현실에서. 마지막. 지금 써넘님이나 이제 편들러님 말씀하신 거를 저는 동감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또 남성분이 이렇게 사과를 한다는 거 안에서 남성분이라는 표현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과 받고 싶은 마음이 둘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마음이 진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모님께 사과를 먼저 드렸을 때 장모님이 사과를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과만 받고. 네, 그 마음까지 예상하고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내가 사과하고 나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인정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과를 한다. 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장모님이 내 앞에서 사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으시다라는 착각이나 어떤 예상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대화의 목적은 사과를 받느냐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앞으로 지키고 싶은, 다시는 소리치면서 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전달하러 가는 자리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과 후에 사실은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 어머님이 해주시는 다양한 것들에 진짜 감사함을 느끼지만 또 제가 제 인생에서 제 아내와 둘이서만 결정하면서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같이 해주시기보다는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좀 목격해 주시면 좋겠다. 이 얘기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힘내세요. 어찌됐건 2대1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아내분이 두 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좀 도움 될까요? 풀권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사연자분의 아내가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여릴 수 있고 마음이. 그런데 소중한 사람과 중요한 사람이 불편함이 있거나 중요한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는 용기도 내야 하고 내 여림을 뒤로 숨기고 되게 강함을
만들어내야 되는 순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이 참 오랫동안 불편함에 사실 방치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부모가 해주는 배려와 돌봄이 나한테는 익숙하고 때로는 그냥 불편함 정도라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사실 침범이거나 때로는 무시 이런 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께 충분히 자기 남편이 이제 존중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좀 선택할 수 있게 좀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그 용기 안에 그래서 남편의 편에서 뭐 싸워라 엄마를 비난해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해 하시면서 사실은 남편이 하려고 하는 경계 설정을 따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좋은 관계로 오래 가기 위해서 이 얘기를 꼭 도와달라라고 하시면서 그 사위와 장모님의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엄마가 섭섭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여기선 여리면 안 되고 네, 되게 담대한 여성이 되셔서 꼭 해내시면 좋겠어요. 네. 사연자분이 이 방송 들으시고 꼭 아내한테도 한 번 더 들려주시면서 또 한 번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판들러님은 이 사연 보내신 분에게 어떤 말씀 또 드리고 싶으세요? 네. 지금 모두가 지금 약간 논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거나 뭐 흔들리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요. 잠깐 서로가 논란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사연자분 장모님이랑 되게 가깝게 소통하시면서 쌓아왔던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서 오늘 불꽃님과 써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방법들 활용하셔가지고 자기 마음 잘 표현하시고 또 회복 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여린 아내분 이제 함께 참여시켜서 같이 세 분이서 이제 좀 대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세 분 말씀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6편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써넘님 또 손 드셨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제3자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제가 봤을 때 제3자. 제3자. 지금 자제분한테 몰래 시키는 거예요. 할머니 있을 때, 할머니 있을 때. 전 둘째가 싫어요. 그래서 혼자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강하게 어필해 보게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한 거 있지? 해봐 하고 싶으면 해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아주 웃음꽃이 만발하면서 되게 또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또 간접적으로 또 좋은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괜찮잖아요 또 이런 것도.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야 빨리 준비한 거 해봐. 되게 유쾌할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캐릭터는 그렇게 합니다. 네. 예상 밖에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써넘님 이제 의사소통 이야기 이제 여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좋은 대화 나누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근래에 나누었던 사람 그리고 주제 통틀어서 원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감사드리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길 좀 기원해 보면서 또 나중에 우리 후신님 마음이 풀리시면 저 다시 한번 초청해 주세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미운 털 박힌 것 같은 아니죠? 너무 제가 돌발 상황 많이 만들었죠? 아니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좋은 주제 써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제 준비해서 다시 꼭 모시겠습니다. 네. 불꽃님도 좀 한 말씀? 네, 저도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말하고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삶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번 6회 동안 같이 사연 보내주신 거 고민하면서 저도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들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다음에 표현하지 않은 말들도 챙겨서 잘 들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자, 판들러님 또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저 그전까지 굉장히 지금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되게 미숙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냥 사연 보낸 사람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되게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써넘님과의 이 6시간을 6K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네, 좋은 말씀 진지할 때는 또 진지하게 해주시고 늘 호시님 눈치 보시면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호시님도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연이 어쩜 이렇게 다채롭게 다 도착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를 계속 대입시키면서 뭐 저와의 가족 관계, 뭐 대인 관계 다 대입시키면서 그 순간순간에 공감되는 부분 참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는 말씀 저 열심히 적었잖아요. 이거 제 생활에 꼭 반영해 보겠다 이런 다짐도 해보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 마음심표가 늘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자 아쉽지만 써nom님 또 봬요 꼭.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가 묵직하게 울리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또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